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관련된 얘기 위주로 짤막짤막하게 한 서너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7천만 원대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지난주에 나온 뉴스도 있고 어저께 나온 뉴스도 있고 몇 가지 중요한 뉴스가 있어서 하나씩 차근차근 다뤄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뉴스는 뭐냐면은 세계 정부가 비트코인을 투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얘기는 제가 2021년 탑5 프리딕션을 하면서 언급했던 얘기인데 아직 이렇다 할 뉴스는 없죠. 그런데 일단 되게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뉴스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퇴직연금용 펀드가 있는데요. 뉴질랜드 펀드 매니지먼트라는 회사가 민간 회사가 운영하는 이제 연금 전문 펀드인데 키위 세이버 그로스 펀드라는 그 펀드에서 포트폴리오의 5% 정도로 비트코인에 자산 배분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민간 자산 운용 회사가 운영하는 퇴직 펀드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는 거랑은 조금 다르죠. 다르긴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주도해가지고 미국의 그 401k랑 비슷하게 정부에서 마련한 퇴직연금 프로그램 안에서 운용되는 펀드이기 때문에 살짝 비슷한 어떤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부가 조금씩 관여되어 있는 그 틀 안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의 매입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나타내는 중요한 첫 번째 공식적인 뉴스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 컨펌된 건 아닌데 진짜로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사고 있다는 그런 정황을 얘기하는 몇 가지 증거가 있어가지고 또 제가 그걸 다음번 이야기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리얼비전이라고 불리우는 금융 전문 비디오 매체가 있죠. 이건 제가 한두 번 언급을 전에 했던 그 라울 팔이라는 전 골드만삭스 출신 금융인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금융 전문 미디어 매체인데 여기서 크립토 관련된 컨퍼런스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여기에 참석을 한 스피커로 참석을 한 분 중에 한 명이 여러 번 제가 언급을 했던 나이딕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CEO인 로버트 거트맨이라는 분이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이분이 여기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언급한 것이 지금 세계 여러 국부 펀드들이 비트코인을 수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그런 질문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거에 의해서 리얼비전 대표인 라울 펄이 이거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하면서 트위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실제로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인 테마섹이 2018년부터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듣고 있다는 내용을 트위터 상에서 공유를 한 건데 물론 이분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함부로 말을 하는 분은 아니고 굉장히 레퓨테이션이 있는 분이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테마섹이 어떤 국부 펀드냐면은 일종의 국부 펀드가 무엇인가를 모델을 이제 새롭게 제시를 해서 많은 나라들의 국부 펀드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국부 펀드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투자 전략이 내는 게 진취적이고 진보적이고 그래서 사실 바이낸스가 바이낸스 싱가포르 법인을 세울 때 벤처 투자자로서 출자도 했던 이제 그런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정황을 봤을 때 테마섹이라는 국부 펀드가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을 때 전혀 위화감이 없는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이제 국부펀드라는 거는 꼭 이렇게 모든 투자를 갖다가 공개해야 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물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확인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일단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제 테더에 관한 얘기예요. 테더가 비트코인 가격의 리스크 요인으로 많이 화두가 되었었는데 지난달에 뉴욕 검찰청하고 전격 협의 타결을 함으로써 그 기소 건이 마무리되었던 거죠. 근데 그때 협의 조건 중에 하나가 분기마다 테더의 재정을 감사를 받고 공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1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곧 다가오죠. 그런데 이제 그에 앞서서 테더가 미리 감사는 아니지만은 제3자 회계 법인한테서 자기네들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를 인증을 받는 어테스테이션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서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에 의하면은 2월 말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테더의 발행량을 조금 능가하는 수준
이라는 내용이었어요. 2월 말 당시에 테더의 채무가 한 350억 불 정도였는데 이에 대비 갖고 있는 자산이 딱 그 정도, 조금 그거보다 한 1% 정도 윗도는 수준의 자산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그 문서에 의하면 발표가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얘기한 게 이 어테스테이션이라는 거는 엄격히 말하면 이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뉴욕 검찰청과 약속을 한 감사 보고서는 이제 3월 말에 나올 건데 그 이전에 앞서서 자기네들이 충실히 이 감사 의무를 실행하겠다는 어떤 그 의지를 표출하기 위해서 이런 어테스테이션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테스테이션이라는 거는 테더 외에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 예를 들어서 뭐 USDC라든지 팩소스라든지 이런 스테이블 코인도 공식 감사는 아직 못 받고 딱 이 어테스테이션 정도를 받은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함으로써 테더가 어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서 어떤 리스크 요인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다는 것을 하나 증명하는 그런 이벤트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오늘 주제 마지막인데 크레딧 카드 회사인 비자가 결제를 USDC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서 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단 크립토닷컴이라는 회사랑 협업을 해서 조인트로 크레딧 카드를 발행을 한 것이 있는데 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결제를 할 때 USDC를 사용해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크립토닷컴이라는 회사는 이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쭉 몇 년 전부터 이제 출시를 했었죠. 근데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은 여태껏 결제를 할 때는 크립토닷컴 카드 보유자가 갖고 있는 USDC를 일단 US 달러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그 전통 금융 은행 시스템의 인프라를 통해서 결제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기존 레가시 그 뱅킹 인프라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이거 결제를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비자 카드가 이 결제를 할 때 레가시 그 뱅킹 인프라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생각을 할 때 보통 레이어로 많이 발전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융 시스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레이어로 지금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할 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거는 크레딧 카드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결제를 진행을 하는 거는 그 밑단에서 돌고 있는 은행 인프라인 거고 그 은행 인프라 밑단에는 또 이제 중앙은행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이어로 층층으로 금융 서비스라는 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통 뱅킹 인프라를 사용해서 결제를 계속 진행을 한다는 거는 전통 뱅킹 인프라가 갖고 있는 많은 비효율성을 끌어안고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계속 금융 혁신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한계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틀먼트 레이어, 이 결제 레이어를 전통 금융 뱅킹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새롭게 만들어진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결제를 진행을 한다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이점이 많은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비자 카드가 전통 그 뱅킹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자본이 담보로 쓰이기 위해서 묶이게 됩니다. 굉장히 자본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식인데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을 함으로써 효율성을 굉장히 많이 높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자 카드 같은 회사도 이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랑 협업만 할 수 있다면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앵커리지라는 새로 미국 정부가 인정을 한 디지털 애셋 전문 뱅킹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랑 협업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구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일단 비트코인은 전통 자산운용 관점에서 지금 굉장히 제도권화가 이루어지고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런 어떤 페이먼트 회사들이 이 서비스를 도입을 함으로써 조금씩 제도권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재미있는 두 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코비 랩에서 굉장히 엄청난 게스트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 게스트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이버 뉴스에도 나왔는데. 네, 내일 저희 코비 랩에 올라갈 영상은 가상자산 업계에서 레전드라고 불리우는 영상이 있죠. 3년 전에 JTBC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토론 영상에 참여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김진아 전 코빗 공동대표님께서 감사하게도 저희와의 영상 촬영에 참여를 해주셔서 그 당시 영상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토의에서 나왔던 여러 주제들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제 오리지널 비트코이너로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을 내일 올릴 예정인데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갖고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